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금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저소득이 저교육을 낳고 저교육이 저소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엄존한다. 그것이 빈부를 세습화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옥죄한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아동정책의 포용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 말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사교육이 일상화되면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진학부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춘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가위 눌려 희망을 잃고 자신의 청춘을 금고 속에 그냥 내버려두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슬픈 일입니다. 그나마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다행입니다. 무상급식부터 무상교복 등 무상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는 부족합니다. 국가의 복지와 아동정책의 우선순위가 이런 소외계층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유증기 유출 사고가 난 서산 한화토탈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과 함께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노조의 특별 근로감독 참여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 첫날부터 차질을 빚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에 자치단체도 참여는 했지만 정작 화학사고와 관련해서는 권한이 크게 제약돼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주로 폐수나 대기환경 위반, 인적 물적 피해 현황을 조사하게 되는데 잦아지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실질적 권한 이양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프로축구 대전 시티즌 선수 선발과 관련해 특정 선수를 감독의 추천에 개입한 혐의로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의장은 15시간 40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1시쯤 귀가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대전시당은 각각 성명과 논평을 내고 대전시티즌 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시의회 의장의 추천은 그 자체가 문제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청와대가 차관급 인사 9명을 발표한 가운데 또 충청권 출신 인사가 제외되면서 충청 인사 홀대론이 또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지역 여론을 무시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등 5개 단체는 네이버가 지역 뉴스를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당 노동행위 의혹이 불거진 금강대에 대전 고용노동청이 감독관 12명을 보내 노조 탄압 등 부당 노동행위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하는 등 앞으로 2주간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미래사회를 상징하는 홀로그램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화질이 대폭 향상돼 별도의 광학기기 없이도 볼 수 있는 홀로그램 기술을 세계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어제 오전 세종시 소정면 대곡터널 인근에서 24살 임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량 연료인 LPG가 폭발해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 임 씨와 동승자 26살 엄모 씨가 숨졌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이수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유증기 유출 사고를 낸 서산 한화토탈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이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고용노동부 등 정부 특별근로감독조사단이 한화토탈 대산공장을 찾았는데요. 이들은 앞으로 2주 동안 유증기 사고가 난 스틸앤 모노머 공정 전반과 인력 운영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환경부와 충남도, 서산시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도 현장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사고 원인과 늑장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하고 또 유증기의 유해성을 가리는데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노조의 특별 근로감독 참여를 두고 정부와 노조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죠? 예,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조사단에 포함되는 노조원 자격을 놓고 정부와 노조가 첫날부터 갈등을 빚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하나토탈 노조원만 가능하다는 반면 노조 측은 실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플랜트 노조도 직접적 1차적 피해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참여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정부의 합동조사에 포함된 자치단체, 이 조사에는 참여는 했어도 정작 화학사고와 관련해선 권한이 크게 제약이 돼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남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23건 발생했는데요. 올해만 지난달 18일 대산석유 화학단지에서 탱크로리 차량의 페놀이 도로에 유출되는 등 9건의 그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네. 화학사고는 한 번 터지면 대형 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민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는 점검이나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네. 원래 점검 및 단속 권한이 있었지만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당시 자치단체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2015년 환경부가 화학사고 관련 권한을 가져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환경부 산하기관은 인력이 많이 부족해 사후 약방문식 조치만 가능하고 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충남도 내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729곳이나 되는데 담당 직원이 부족해 정기 안전 점검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사고가 나면 지역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보다 인력이 많고 관심이 많은 자치단체에 화학사고 관련 권한을 이양해달라는 목소리가 다시금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경우 입주기업 상당수가 가동한 지 30년이 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예, 이런 것도 지방 분권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권한을 이양해야죠. 또 자치단체도 이 역량을 더 키워야겠고요.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축구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서 긴 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죠. 예, 어제 오전 9시 10분쯤이죠.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대전지방경찰청에 출석했습니다. 김 의장은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실시한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공개시험에서 현역 육군 모 중령의 아들을 고종수 당시 감독에게 추천했고 해당 선수가 2차 시험을 통과한 15명에 포함되는 등 선수 선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출석 당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김 의장은 대전 시티즌이 잘 돼야 하는 한 사람으로서 좋은 선수를 추천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조사에서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특정 선수를 감독에게 추천한 경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아들 선발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모 중령이 김 의장 수행비서에게 양주와 시계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대가성 여부도 함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양주와 시계가 오갔군요. 오늘 새벽 1시가 다 돼서야 조사가 끝났다죠? 네, 어제 오전 9시 10분부터 오늘 새벽 0시 55분, 새벽 1시까지 이어졌는데 장장 15시간 45분이란 긴 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김 의장은 모든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했다. 잘 소명했다라고 짧게 말하고 대기 중이던 승용차에 올라타고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경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소환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좋은 선수를 추천한 것이다. 이 좋은 선수라는 판단을 정치인이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기준과 근거에 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축구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 아닌가 합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이 있었나요? 네, 오늘 새벽 0시 44분쯤 대전시 관저동 건양대병원 내거리에서 60살 이모 씨가 몰던 택시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문을 들이받아 4명이 중상을 입고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또 오늘 새벽 1시 40분에는 카이스트 문지 캠퍼스 행정동의 한 무인 자율주행 선박업체 사무실에서 폭발음과 함께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50제곱미터를 태우고 3,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5분 만에 소방대에 의해 꺼졌습니다.
이 불로 소방관 2명이 진압 도중 손에 2도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예, 이 심야에 교차로 통과할 때 운전자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뉴스 브리핑 이수복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수습된 전사자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유가족 DNA가 턱없이 부족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호국 용사는 발굴된 유해 가운데 1.3%에 그치고 있으며 유가족 DNA 시료 채취율도 26%에 불과합니다. 유가족들은 가까운 보건소나 군 병원에 방문해 DNA 시료 채취에 응하면 되고 자택 방문 채취도 가능합니다. 전화는 1577-5625로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 세종시에서 동시 분양으로 역대 최대인 3,200가구가 분양에 들어갑니다. 사회 2생활권 세종 어울림 파밀리에 센트럴 1,200가구와 세종 더휴 예미지 840가구, 세종 자이 이편한 세상 1,200가구 등 3개 아파트 단지 5개 사업장입니다. 대전문화재단이 오늘 오후 4시 청춘다락에서 제12차 대전문화예술정책 토론광장을 개최합니다. 청년문화예술, 청년이 말하고 대전이 답하다라는 표제로 대전의 청년문화예술 정책과 청년문화 노동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한국은행 대전 충남본부 금융경제강좌가 오늘 오후 2시 본부 강당에서 열립니다. 한국은행 대전 충남본부 송길성 기획금융팀장이 가계부채 현황과 평가에 대해 강의합니다. 대전 서구 힐링 아트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26일까지 열립니다. 상상자극 문화 공감을 주제로 보라매 공원에서 아트마켓과 아트, 빅터널 등 7개 분야 94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서천군과 군산시가 공동 주최하는 제2회 금강 역사영화제가 오늘부터 26일까지 서천 미디어 문화센터와 군산시 예술의 전당 등에서 열립니다. 역사를 주제로 한 유일한 영화제로 국화와 단두대 등 국내외 20여 편의 역사 영화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맑은 가운데 낮 들어 30도를 넘나드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보령 26도, 홍성 29도, 세종 31도, 대전과 천안 32도 등으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전과 세종, 충남 모두 나쁨 수준이겠습니다. 내일은 막다가 차차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충남 보령에서 세종으로 이어지는 충청산업문화철도 노선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충청산업문화철도는 충남 보령을 출발해 부여군, 청양군 또 공주시를 지나 세종 조치원을 연결하는 철도입니다. 충청산업문화철도가 가설되면 충북선, 태백선, 영동선과도 연결돼서 중부권 동서철도망이 완성되는 것으로 다양한 기대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충청산업문화철도의 필요성과 노선안, 기대 효과 등에 대해서 충청산업문화철도 행정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춘희 세종시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최근에 해외 나갔다 오셨는데 피로가 좀 풀리셨나요? 예. 예. 충남 보령, 부여, 청양, 공주, 또 세종, 조치원 연결하는 충청산업문화철도의 노선안이 확정이 됐는데 먼저 이 충청산업문화철도가 어떤 철도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우선 2015년 이제 7월에 네. 공주, 부여 등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적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계기로 해서 실은 이제 교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치원에서부터 우리 세종의 조치원에서부터 실은 교통의 소외 지역, 네. 남북축으로는 많이 이제 철도도 도로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죠. 동서축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특히 이제 네. 공주, 부여, 서천으로 연결하는 뭐 이런 이제 도로 교통망들이 도로망도 그렇고 교통망도 그렇고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충청 산업문화철도를 이제 추진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 시를 비롯해서 공주, 부여, 청양, 보령 이 5개 그 시군에서 함께 이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 사실 그 신라문화권의 중심인 경주는 철도가 있죠. 철도도 있고 교통망도 잘 돼 있죠. 예. 근데 이 백제문화권의 중심인 공주 부여는 철도가 없죠. 그런 면에서도 큰 차이가 그동안 차별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충청 산업문화철도가 생기면 또 충북선, 태백선, 또 영동선과도 연결돼서 중부권의 동서로 철도망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또 이 백제문화권의 철도 소외 문제를 비롯해서 국가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데요. 충청 산업문화철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동서축이 완성이 되게 되면은 물류 측면에서도 좋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이제 공주, 부여 등 백제 문화유산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큰 관광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관광 자원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당장 뭐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만 하더라도 공주, 부여 이쪽을 가게 되면은 자기 차를 가지고 가거나 하더라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실제로 대전이나 세종에서 저쪽 서해안까지 가는데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철도를 놓게 되면은 아무래도 편리하게 우리 관광객들도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서해안 쪽에서부터 우리 내륙 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물류 측면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게 되고요. 동서축이 완성이 되게 되면은 강원도 또 경북 이쪽 지역과도 연결이 수월하게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전체의 기간 철도망 구조를 완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 입장에서 보면은 늘 전국 주요 도시로부터 2시간 이내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을 완성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정작 아주 가까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보령, 청양, 부여, 공주 이곳으로부터의 접근성도 상당히 그동안 문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접근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철도의 이름에 문화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백제문화권을 관통하는 철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하셨듯이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향상이 되고 또 인근에 있는 공주 부여 외에도 논산, 계룡 또 그 서산, 태안 등의 그 해양 관광 도시 관광 활성화 측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뭐 그런 점에서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그래서 노선 경유 지역뿐만 아니라 그 철도는 뭐 기간 교통망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주변의 이제 도시들에서 그 철도역까지 오게 되면은 그 주변 지역까지 다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선에 직접 포함되지 않은 인근은 이제 논산, 계룡 등 백제문화권 전체 그리고 이제 보령, 서천, 서산, 태안과 같은 서해안을 연결하기 때문에 서해안 지역의 섬 그리고 해수욕장, 항만 이런 것들이 모두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충남 그리고 세종, 대전 이런 지역들이 한 지역으로 이렇게 뭉쳐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 생활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면 충북선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청주공항을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특히 이제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백제 문화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주공항을 통해서도 외국인 관광객들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철도를 타고 역사 관광과 해양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가 기관 국가 기관 철도망에 대한 그 관심은 노선이 가장 중요하죠. 주민들한테는. 이 노선이 어디를 지나갈까가 궁금한데 이게 충청산업문화철도 행정협의회가 최종 노선을 확정을 했죠. 이제 우선
이 일은 뭐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나서줘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 이제 5개 시군에서 돈을 모아서 연구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 연구 용역 그걸 이제 서울 시립대 산학협력단 그리고 동해기술공사라는 데하고 이제 용역을 그쪽에서 용역을 맡아서 실시를 했는데 용역 과정에서 우리 이제 5개 시군의 의견들 시군민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네.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뭐 사업비라든지 또 실제로 이용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연구 용역을 하는 동안에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작년만 11월부터 대체적인 이제 노선안이 나온 뒤에 특히 이제 부여하고 청양 이쪽에서 이제 노선을 놓고 남쪽 노선하고 북쪽 노선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 가지고 굉장히 좀 고민들이 많았는데 다행히 우리 부여군수, 청양군수 두 분께서도 흔쾌히 좀 합의를 해주셨고 우리 공주 쪽이나 세종 쪽에서도 좀 노선안을 놓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성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성이 가장 높은 노선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번에 구체적인 노선 확정 배경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이제 노선은 경부선과 이제 충북선에 연결되는 이제 조치원역에서 쭉 남쪽으로 내려와서 우리 세종 행정 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대평역으로 연결하고요. 지금 현재 터미널이 있는 곳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 곳이요.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 곳. 거기를 거쳐서 공주 그리고 청양 쪽에서는 이제 동쪽 정산 쪽 청양역을 만들고 그다음에 부여역을 거쳐서 지금 대천역까지 연결하는 대천역은 뭐 기왕에 있는 역이기 때문에 신설역으로 보면은 이제 세종터미널역 그리고 공주역, 청양역, 부여역 4개 역을 신설하는 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4개의 신설 역세권이 또 생기는 거군요. 지역 발전에도 좀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세종시 같은 경우 KTX 세종역과도 이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KTX 세종역하고는 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만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KTX 세종역은 기왕에 이제 역을 이제 새로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지나가고 있는 철도에다가 간이역 형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충청산업문화철도역을 그대로 연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노선도 좀 잘 맞지가 않고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이용이 편리한 것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평역 그러니까 터미널역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2개 역이 이제 다 만들어지게 되면은 쉽게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민들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셔틀버스라든지 시내버스를 확충해서 쉽게 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노력들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 충청산업문화철도 행정협의회가 그동안에는 이젠 충남과 세종의 그 5개 시군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충북선, 태백선, 영동선 주변에 16개 시군으로 확대하자 이런 논의도 있었다고 하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그런 논의도 해봤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행정협의회는 뭐 구체적인 이제 의사결정도 하고 필요하면은 뭐 예산도 이제 같이 좀 투입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데 충북선이 지나는 이제 충청 지역이라든지 강원 지역과는 뭐 긴밀하게 뭐 협의는 해 나갈 필요는 있으나 행정협의회 멤버로까지 구성하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고 그 대신 서로 협력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행정협의회에서 뭐 충북 지역이라든지 강원 지역 자치단체하고 또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 뭐 그런 채널을 형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번에 이제 노선이 확정됐다고 해서 이게 바로 뭐 사업이 시행되는 게 아닐 테고 앞으로도 넘어야 될 산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초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국가기관 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요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선 대안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것을,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국토부의 그 제4차 국가기관 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네. 국토부에서는 아무래도, 저희 5개 시군 행정협의회에서 만들어낸 그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국토부는 국토부 차원의 또 연구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국토부 산하 철도시설공단에 이제 맡겨가지고 그 전문적인 검토를 좀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제 철도시설공단하고 이게 국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충청남도가 각각 한 2억 5천씩 돈을 내서 그럼 5억이 됩니다. 네. 그렇게 돼서 국가 차원의 그 연구 용역을 또 한 차례 해야 되는 뭐 그런 절차가 남아 있고 네. 뭐 그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 타당성 조사가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가 이제 논의가 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네. 우리 충청권 우리 이제 5개 시군은 물론이고 충청권 전체가 좀 힘을 한데 좀 모아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또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KBS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청산업문화철도의 필요성과 노선안, 기대 효과에 대해 충청산업문화철도 행정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춘희 세종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5월 24일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촌 곳곳에서